두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고2 학생 이제 국어인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제 연극 대본으로 이렇게 이거 뭐냐 가로 줄리엣에게 대본으로 나온 거죠, 그죠? 극본으로. 근데 영화냐 연극이냐 연극으로 나온 거 같죠? 그러면 영화 기호가 안 나오니까 극본 희곡으로 나왔습니다. 극본. 근데 로미오하고 줄리엣이 이게 이제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태어났는데 집안 자체가 원수 집안이라 전혀 화합할 수 없는데 두 남녀가 이제 둘이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 집안하고는 다른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집안의 정체성, 특성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 둘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연을 하면서 한 명이 죽은 줄 알고 두 주인공이 자살한 것으로 비극적으로 끝나는데 왜 자살하게 되냐면 한 명이 죽은 줄 알고 나도 따라 죽겠다고 죽는 거고 또 오해해서 죽었으니까 또 따라 죽겠다고 해갖고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극적 결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서 이제 죽음으로 끝낼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떨어지기 싫다는 것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그다음에 이제 이 비유를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뭐 사랑 서로의 모습을 할 때 얼마나 예쁜가 예배 찬송이나 마찬가지인데 예찬적 분위기를 어조로 아름다운 모습 표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열정적 사랑에 빠져가지고 다른 걸 하나도 안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그 비유가 이렇게 남자라 해로 만든 거고 여자라 달로 만드는 거고 맞죠? 여기 뭐 어쨌든 이 햇님 남자라 해로 만들고 여자라 달로 만들고 근데 이제 달이 조금 창백하니까 달의 느낌대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질투심 많다 그러는 거나 뭐 이런 것도 들고 해도 이 달하고 비교했을 때 달의 시녀라 덜 아름답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해님 달립으로 뭐 묘사를 하면서 돋보이도록 대조적으로 표시를 하는 것 뿐이고 이 달 자체를 뭐 밝은 것보다는 좀 창백한 느낌으로 왜 비극을 어떻게 보면 예비하는 느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가문 이름은 이렇게 두 개 나온 거고 두 개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전제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성을 버리고 가문을 버린다고 하더라도 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가문에서 이 가문을 해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가문은 이 가문 사람을 해칠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한 명이 안 해친다고 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름까지 버리고 사랑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러면 뭐 배신자 되는 거죠. 가문에서 처벌까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문이 전체적인 색채 예를 들어서 조폭 뭐 마피아 가문이면 가문, 경제 가문이면 가문. 우리나라만 이 가문이 뭐 대단하게 영향을 줄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서양도 가문에 대한 이 개념이 엄청 뚜렷하죠. 왜 그러냐면 중세 귀족이나 이런 들 보면 귀족 가문 그죠? 얘네는 뭐 몇 세, 뭐 루이 14, 뭐 루이 뭐 14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름까지 같이 쓰면서 계속 그죠? 나라는 존재보다 가문의 몇 번째 아들 이런 것들이 더 강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이해해야 이 비극도 제대로 이해가 되겠죠. 가문의 압박이 엄청나다는 거는. 그러니까 가문을 버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거의 죽는 거죠.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죽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는 거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줄리엣도 사랑의 진실함을 알고 호소하고 로미오에게 얘기하고 사랑을 이루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소박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나이도 어리게 설정해야 되고 세상 물정도 모르게 설정해야 되고 막 사랑에 눈멀어서 정열에 불타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진실하다. 근데 이게 가문의 그런 것보다 가문의 이런 것들은
이 사랑이 완성되는 거, 사랑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이 더 강하다. 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사랑 표현하는 말도 쓰고, 뭐 표현법상으로 직유법, 역설법, 직유법은 직접 비유니까 처럼, 듯이 이런 거 치면 돼요. 그럼 뭐라고요? 처럼, 듯이, 인양, 같이 뭐 이런 거 찾으면 끝이니까 그게 직유법이고, 역설법은 줄수록 가득 찬다. 주었는데 어떻게 가득 차냐? 그러니까 뭐라고요? 주면 줄수록 사랑을 주면 줄수록 사랑이 더 새로 생겨나고 더 커져간다. 뭐 이런 식으로 봐서 모순되지만 사랑이 커지는 건 이해하니까 역설로 얘기하는 거고. 로미오 같은 경우에 여기도 직유법 하면 처럼 듯이 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고. 대꾸법은 대립구절이니까 문장에 짝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수업을 마친 학생들처럼 마음에 들떠 만나러 갈 때 헤어질 때 그 짝을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건 들떴다, 이거는 우울하다 이렇게 짝을 이뤘다는 거죠. 이렇게 짝을 읽고 이것도 짝을 이루고. 대립되는 구절이에요. 구절. 짝을 이룬 구절. 유머는 조금 그래도 이해해주는 동반자 그죠? 키웠으니까. 그래서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툴. 안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매개체 역할. 근데 중단도 시키고 들어가게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조절하는 역할을 하겠죠. 조절 키 역할. 새는 자유롭게 갈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어디든. 그러면 새처럼이잖아요. 가고 싶다. 내가 새처럼 자유다. 그냥 상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징 딱 있고 기본적인 이제 사랑에 대한 포매팅 딱 있어서 원조 역할을 하는 것만큼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 다 풀 수 있는데 뭐가 이해가 돼야 되냐? 첫 번째는 가문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고 가문의 말을 거역한다는 건 죽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거를 거역할 만큼 아이들이 순수하게 사랑의 열정에 빠져 있었다. 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죽으면 따라 죽는다? 죽음의 의미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따라 죽을 만한 사람 별로 없잖아 실제로. 그죠? 이게 가문의 반대 때문에 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강해지는? 말리니까 더 강해지는? 꼭 이루고 싶어지는 뭐 이렇게 순수한 열정이 불타서 그래서 연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참 애매하죠. 이렇게 죽은 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죽은 걸로 착각을 확실하게 하게 되고 확실하게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칼로 자살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둘 다 비극으로 끝나는데 이 죽음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따라 죽을 수도 있겠다 진짜로 이거를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사랑 때문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사랑의 진실성. 그래서 우리 죽음은 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영원성인데 이 사랑이 얼마나 다른 것들을 다 무시할 만큼 폭발적이고 순수하고 한지 이를 표현해 주는 거고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네요. 그죠? 이별은 달콤한 슬픔이래. 그럼 왜 달콤하냐? 이별이 슬픔은 알겠잖아. 그죠? 이별하니까 슬픔. 근데 헤어져도 또 만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달콤. 그 다음에 이별은 여기까지 만났다는 거잖아. 헤어지면 여기서부터는 슬프지만 그죠? 이별의 순간에서 이별의 앞뒤 과정을 다 합쳐서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설적 표현으로 나옵니다.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는데 받아들이냐의 문제죠.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국어 풀 때는 그냥 도식화해서 푸는 게 맞습니다.